1950년도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20세기 폭스에서 제작한 영화로 그 시대의 인기 스타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오니 당연히 보러 가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소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건 말할 것도 없었죠. 많은 여성들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보거나 보기로 약속을 잡고는 했습니다. 그라임스 자매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자매는 이미 영화를 14번이나 본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팬이었으면 그랬을까요? 당시 그녀들의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진작에 본 영화였지만 설레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러 시카고의 브라이튼 극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엄마, 자정까지는 집에 올게요. 1956년 12월 28일 저녁 시간인 7시 30분 두 자매는 자정까지 돌아온다는 약속을 엄마에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바바라와 둘째 패트리샤가 간 영화관에는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핫한 영화답게 패트리샤의 친구인 도로시도 있었고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은 즐겁게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가 끝나자 기분 좋게 웃으며 자리에서들 일어납니다. 도로시는 팝콘을 사고 있는 바바라와 패트리샤를 보며 영화관을 나섰습니다. 자정이 지나갔습니다. 자정까지는 돌아오겠다는 자매가 돌아오지 않자 엄마는 이상함을 느끼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동생은 언니들을 기다리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자정인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었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넣게 됩니다. 그들의 수색에 수백 명의 경찰과 민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목격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시카고를 빠져나갔던 사람이 두 사람을 보았다. 레코드 가게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을 듣고 있었다. 라는 목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패트리샤의 친구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 전화는 2번으로 상대방의 목소리가 패트리샤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확실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끝에 내린 경찰의 추측은 그들이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바바라, 패트리샤,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달래줘요. 당신들은 나의 좋은 팬이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방송에서 그녀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단서조차 나오질 않으니 그 결론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엄마는 그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바바라와 패트리샤는 옷은 물론 돈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크리스마스 날 받은 선물들을 저렇게 그냥 두고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은 차림으로 영화를 본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의 말대로라면 당연히 옷도 좀 준비하고 돈도 좀 모아서 집을 나갔어야 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영화를 본 뒤 엘비스 프레슬리가 보고 싶어져서 집을 나갈 수 있으신가요? 저게 뭐야? 무슨 마네킹이 길가에 있대? 레너드라는 남성이 식료품점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데리고 나와 근처로 향했습니다. 근처에 갔던 부부는 집으로 달려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957년 1월 22일. 두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이 끝이 납니다. 경찰은 2주 전 폭설이 내리고 나서 길가에 내려놨다고 추측했습니다. 검사 결과 영화를 보러 갔던 그날 먹었던 저녁이 확인됐습니다. 사라지고 4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7년 1월 28일 두 사람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었습니다. 경찰들은 용의자들을 찾아내 인터뷰합니다. 그 중에 용의자로 널리 알려진 엘비스를 닮았다는 21살의 에드워드 리 배드웰이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목격에 대한 정보들이 마구 쏟아졌을 때 두 사람이 엘비스와 닮은 남성과 차 혹은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배드웰은 신문을 받으며 자신이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했고 자백서를 무려 14페이지나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도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던 배드웰이 자백을 철회합니다. 자신은 경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라며 말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으니 그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보니 스콧이라는 여성으로 자매들과 비슷한 흉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보니의 사건은 샤를이라는 남성이 유죄를 받지만 그라임스 자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징역을 99년 받지만 복역은 11년을 하고 풀려난 뒤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바라와 패트리샤의 엄마는 범인을 잡을 때까지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일찍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한 남성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와 잡히지 않은 것을 자랑하며 떠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범인이어도 참 나쁜 사람이고 범인이 아닌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더라도 최저인 것 같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바바라 그리고 패트리샤와 함께 있었다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서 앞에 나서질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인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범인이 체포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엘비스 프레슬리를 사랑했던 두 자매, 바바라와 패트리샤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